KF-21 보라매가 총 700대 규모로 양산될 계획이라는 초대형 소식이 공개되자 인도네시아가 극도의 반응을 보이며 사실상 최후 통첩에 가까운 강경한 입장을 전달했다. 2025년 7월 현재 한국 정부는 KF-21을 한국군 내 주력 전투기로 배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방국 수출을 염두에 두고 전체 생산 수량을 최대 700대까지 확장하는 전략을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인도네시아가 개발 분담금 미납 상태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자적 수출 전략을 강화하는 한국 측 움직임에 위기감을 인도네시아는 KF-21 공동개발국으로 참여하며 전체 개발 비용의 약 20%를 분담하기로 했지만 2021년 이후 지속적으로 분담금을 체납했고 기술 이전 요구 조건 또한 갈등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최근 한국이 KI, 한국항공우주산업을 중심으로 KF-21 대량 양산 구조를 사실상 확정하며 2026년부터 연평균 50대 이상을 생산하는 구조로 전환하려 하자 인도네시아 국방부 고위 인사는 한국은 공동개발 약속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우리는 자체 전투기 개발 노선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700대 양산 규모는 한국 공군의 내수 수요를 초과하는 수치로 이는 수출용 물량을 본격 염두에 둔 배치임을 보여준다. KI 측은 KF-21의 블록 1, 블록 2, 블록 3의 진화 단계를 기준으로 장기적 수출 전략을 수립 중이며 이미 동남아, 유럽, 중동의 8개국 이상과 타진이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인도네시아는 공동개발국으로서 우선 수혜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분담금 미납 상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KI와 방위사업청은 더 이상 구성권을 보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한국은 KF-21 양산 계획을 3단계로 구분해 추진하고 있다. 1단계는 2026에서 2028년 사이에 40대 도입. 2단계는 2030년까지 블록 2 기준 개량형 120대를 배치하며 3단계는 수출 중심의 양산 체계로 전환해 700대까지 생산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F-4, F-5, KF-16 일부 물량을 대체하고 향후 KF-21 전용 무장체계와 드론 연동 시스템까지 개발해 미래 공중전의 핵심 플랫폼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인도네시아가 이러한 대형 계획 발표를 사전 통보 없이 이뤄진 배제로 받아들이며 외교적 반발을 공식화한 점이다. 특히 2025년 7월 초 인니 국방부 대변인은 자카르타 현지 언론을 통해 한국이 약속한 기술 이전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KF-21 개발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고 이는 협력관계 중단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한국 측 입장은 명확하다. 방위사업청과 KA는 인도네시아는 개발비 분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기술 이전 또한 군사기밀과 관련된 고급 기술이 포함되어 있어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더욱이 양산형 KF-21은 블록 2부터 사실상 한국 단독 개발로 전환되고 있어 인도네시아가 실질적으로 참여 가능한 기술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있다. 또한 한국은 KF-21 양산체계와 함께 관련 국내 산업 생태계도 동반 확장 중이다. 국내 600개 이상 부품 업체가 KF-21 개발과 양산에 참여하고 있으며 고성능 S 레이더, 전자전 장비, 국산 엔진 등 전략 기술들이 병행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인도네시아가 협상 우위를 잃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더 이상 한국이 인도네시아의 참여 여부에 휘둘리지 않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최근 KF-21 수출 우선 협상국으로 체코와 말레이시아를 지목하며 기술 제휴 및 장기 협력 방안을 제안했고 이는 인도네시아 입장에서 심각한 외교적 고립감을 느끼게 하는 결정이었다.
KIA는 이미 KF-21을 기반으로 한 무인 플랫폼, 해상작전형, 함재형 기체에 대한 개념 연구도 진행 중으로 알려졌으며 미국과 유럽의 일부 방산업체와의 공동 개발도 논의 중이다. 일각에서는 인도네시아가 기술 이전 문제를 명분 삼아 사실상 KF-21 프로젝트에서 빠져나가고 자체 개발 혹은 중국과의 협력 노선을 택할 가능성도 언급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인도네시아가 현재의 국방기술 역량으로 독자적인 4.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의견이 결국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KF-21 양산 계획을 인정하고 이후 협력 범위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재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700대 양산 계획이 실제 실행될 경우 한국은 세계 7대 전투기 생산국에 확실히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는 단순한 방산 수출의 문제를 넘어 군사외교, 지역 영향력, 우방국 무장력 구조 개편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전략적 변화다.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는 한국의 KF-21이 자국 수출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이미 표출하고 있으며 반대로 일부 중동 및 아시아 국가들은 KF-21을 F-35의 현실적 대체제로 보고 접근 중이다. 700대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KF-21은 이제 단순한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가 아니라 한국형 방산 생태계의 상징이자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전략 무기 시스템으로 변모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최후 통첩은 이 흐름을 되돌릴 수 없으며 오히려 한국이 방산 자주화를 향한 자신감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향후 KF-21 양산이 어떻게 진행되고 인니와의 관계가 어떤 방식으로 정리될지에 따라 한국의 글로벌 군사 외교 전략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 인도네시아는 이미 늦었다며 한국 측에 강한 어조의 통첩을 보냈고 KF-21 양산 계약에서 자국의 참여율과 기술 이전 그리고 분담금 문제를 다시 꺼내며 마지막 협상에 돌입했다. 특히 인니는 KF-21 공동개발 계약 체결 당시부터 누적된 분담금 미납 문제로 꾸준히 지적받아왔고 최근 한국이 양산 물량을 700대로 확대하며 사실상 인니 없이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을 드러내자 당황한 분위기다. 이에 인니는 외교 경로를 통해 기술 이전 확대와 조립권 보장이 선행되지 않으면 인도네시아의 전략적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고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내 방산업계는 이미 KIA와 방위사업청은 인니 없이도 사업을 독자 추진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한 상태이며 향후 기술 유출이나 외교적 부담을 고려할 때 인니와의 협력이 무조건적인 선택은 아니다라고 설명한다. 한편 KF-21 양산 확대와 관련된 국내 반응은 뜨겁다. 한 누리꾼은 700대 양산이라니 1990년대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미국도 인정할 성과라며 감격했고 또 다른 전문가는 KF-21이 F-16V를 대체하고 동남아 및 유럽 일부 국가에 수출된다면 한국 방산의 전환점이 될 건이라고 평가했다. 향후 공군과 방사청은 추가적인 S 레이더 및 공대지 공대공 무장 성능 고도화에 착수할 예정이며 KF-21 블록 3부터는 완전한 자립형 5세대급 무장 통합이 실현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결국 인니의 최후 통첩은 한국의 독자 기술력에 대한 위협보다는 자신들이 이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밀려나는 것에 대한 불안감에서 비롯된 반응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KF-21의 진정한 주인은 한국이며 이제 세계는 그 기술과 양산 능력을 주목하고 있다.